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회복과 도약입니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정책기획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5대 강국론으로 제시한 위기 대응, 미래 대응, 복지 확장, 권력 개혁, 한반도 평화 유지의 5대 성과를 이뤄내는 과정에서도 정의의 실현과 대립과 분열을 넘은 포용적 공동체를 실현하는 시대적 소명은 일관되게 관철되어 왔습니다. 오늘 네 번째 개최되는 인클루시브 코리아 2021은 바로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비전을 나르는 또 하나의 수레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의 비전과 성과를 돌아보는 오늘 컨퍼런스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신문명과 새로운 미래를 탐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에서 많은 변화와 사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더욱 증대시켰습니다. 따라서 향후의 회복과 도전은 사회적 약자들을 감싸 안는 포용적 회복, 포용적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 회복과 한국판 뉴딜의 추진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가는 포용의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4년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대한민국 정부는 위기에 강한 정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남은 시간은 국민과 함께 이뤄낸 이런 성과들을 잘 정리해서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도약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일어서고 누군가는 낙담하는 그런 불균형한 회복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일어서는 그런 따뜻한 회복, 포용적 회복이 꼭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 제언을 기탄 없이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현 단계 수학 분석을 해봤습니다. 강점은 한국 경제는 기존의 튼튼한 제조 대기업과 신흥 디지털 플랫폼이 동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커다란 강점, 스트렝스가 되겠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은 미국에 일본에 의존하고 시장은 중국에 의존하는 이런 이중 구조도 미중 갈등 상황하에서 드러나는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과 소부장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귀중한 기회 요인입니다. 네 번째로 위험 요인 뚜렛인데요. 자영업, 중소기업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기존 대기업의 지도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위험 요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의 기간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여 원래의 비전인 포용적 혁신 국가를 실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이를 극복하며 새로운 표준과 모범을 만들어가는 세계 선도국가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역과 경제 위기의 극복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계층 간 단절을 극복하고 불평등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지속 가능한 포용 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진행 중인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작년 2월 달에 있었던 1차 대유행, 그리고 8월을 전후해서 있었던 2차 대유행,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감염병의 코로나19에 대해서 초기에 제대로 잘 대응을 하고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게 되게 된 1차적인 원인은 2015년에 있었던 메르스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재설계한 방역책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메르스 교훈이 준 또 다른 교훈은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염병 위기 단계가 4개 단계가 있는데 첫 환자가 나오고 33일 뒤에 바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를 발동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민주적인 토론, 상의적인 발상, 그리고 과감한 채택, 그러한 용기와 결단이 없었으면 결국 다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경제입니다. 우리의 경제와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맨 개념으로 금융을 전환했고, 그러한 구체적 내용으로서 특별 입국 절차라든지 자가격리 관리 앱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창의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환자들을 메르스처럼 음압병실에 격리 치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경증 환자들을 대거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도입을 했습니다. 국가 총력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가버넌스를 구축하기도 했고, 중요한 것은 전 부처의 장관, 정부의 주요 기관장, 시도지사, 그리고 일선 경찰서장까지 동시에 접속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영상회의 체제가 구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건의해서 그 자리에서 논의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다 정부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버넌스 구조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웃의 건강이, 내 주변의 이웃의 건강이 내 건강의 원천이라는 것이 포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방역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끊임없는 핵심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이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특히 전 국민들에 대한 건강보험제도가 확보되어 있는 것. 이것은 확진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했고, 그리고 의료 자원과 의료 인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 제도입니다. 두 번째 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는 정부화 기반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화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이다.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접촉자 추적이라든지 또 해외 입국자들을 격리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했다. 우리의 강점은 민주 역량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공직사회 내에도 이미 상당히 민주 역량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꼽고 싶은 우리의 강점은 정부의 리더십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낸, 이끌어낸 정부의 위기관리 리더십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잘한 것 맺는 건 아닙니다. 작년 12월 이후 3차 유행 이후에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확진자 발생,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무력화되어 버린 방역 지침들도 보입니다. 그것을 빨리 가려내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전 세계는 현재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여정에 와 있고 또 이 역사적인 팬데믹에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그 어떠한 이벤트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캐나다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은 현재 자신의 국가에만 집중해 있고 전 세계 다른 국가에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대의 정신을 발휘하고 포용의 정신을 발휘해서 각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백신 접종률이 높아갈 수 있도록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포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협력과 단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한 명도 안전할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검사, 추적, 격리가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험은 아주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앱과 다른 GPS 등의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락다운은 많은 국가에서 잘 준수가 되었습니다. 연대의 정신을 발휘해서 사람들이 락다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이 며칠 이내에 파악이 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공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어마어마한 성과이고 PCR 검사가 진단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했는데 서열이 우리는 이제 다음 팬데믹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팬데믹도 이전 팬데믹과 같겠다라고 생각하면 쉽겠지만 팬데믹마다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야 하고 다음 팬데믹을 위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자간 기구도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코백스, 세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백신 제조 시설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차기 바이러스가 생겨나게 됐을 때 새로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마련이 되었을 때 백신 제조 시설이 미리 마련이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제조를 확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바이러스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플랫폼들이 마련이 되어야만 치료제도 백신도 빠르게 마련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국가 간 협력,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 분야의 협력, 과학자들과 정책 기반자들의 협력은 필수적이고 앞으로 더 많은 실존적 리스크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협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Audio Jungle.